황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사랑과 진실이 얽힌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세가 우아하고 공기 좋은 산속 암자에 후궁이었던 미진은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지도 어언 4년이 지나갈 무렵 드디어 큰 스님의 지극정성으로 병세가 호전되고 나니 미진이 갖고 있던 여색이 점점 빛을 발휘하게 되었지요. 병이 호전되었다 해도 막상 갈 곳도 마땅치 않은 미진은 암자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 허전함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어울리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동안 병마로 억눌러 있던 욕망이 슬금슬금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누구를 유혹할까? 산사에서 불공을 드리는 스님들을 한 명 한 명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진은 절의 젊은 스님 서운을 만났습니다. 서운 스님은 평소 절의 스님들처럼 조용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서운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한 눈빛과 수해 속에 감추어진 근육질 몸매는 미진의 감각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서운 스님으로 찍은 미진은 서운 스님에게 작업이 들어갔답니다. 스님, 이렇게 산속 깊은 곳에서만 지내시다 보면 너무 적적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적적해서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눌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운 스님이라면 저의 이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스님 어떠세요?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미진은 서운에게 다가가며 야릇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꽃단장하게 된 미진의 아름다움은 스님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볼 정도였지요. 그런 미진의 미모에 서운 스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승이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둥글레 차가 진한 향을 내어 구수하니 좋더군요. 스님과 차를 마시니 외로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충족이 된다고 외로움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미진은 야릇한 눈빛과 콧소리로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직 불심이 깊지 않은 서운 스님은 그런 미진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머뭇하며 들고 있던 찻잔을 떨구고 말았지요. 기회는 이때다 싶은 미진은 냅다 서운 스님에게 몸을 던졌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빈 불땅만 있으면 욕정을 참지 못해 서로의 갈망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사랑이 익어갈 즈음 미진의 어머니가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이 불당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지요. 그 광경을 본 미진 어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재벌업계를 못 준다더니 불공 들이는 스님도 꼬여내는구나. 라며 불당의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이렇듯 미진의 욕정은 끊임없이 채워져야 하는 여인이었지요. 미진이 절로 들어가 병을 치료하게 된 사연은 이랬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고려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고종은 몽골의 끊임없는 침공에 맞서면서도 내부의 무신 정권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성 태왕태후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왕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자신의 두 조카를 왕의 후궁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지요. 이 조카들은 서로 다른 성격과 매력을 지녔지만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태왕태후의 야심에 부합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큰 조카 미진은 눈에 띄는 미모를 자랑했어요. 긴 흑발과 도드라진 이목구비, 화사한 피부는 누구든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지요. 그러나 그녀는 외모와는 달리 말과 행동이 거칠고 생각이 짧았습니다. 남색을 밝히는 성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지만 태왕태후는 그녀의 외모가 왕의 관심을 끌만하다고 판단하였지요. 반면 배가 다른 이복동생 미수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책을 가까이 하며 지혜를 갈고 닦았고 단정한 행동과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두 자매는 후궁이 되기 전부터 서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어요. 어느 날 태왕태후가 준비한 예법 수업에서 미진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며 미수를 비웃었습니다. 미수야, 내가 아무리 책을 읽고 똑똑한 척해도 그 얼굴로는 왕의 눈길 한 번 받기 힘들겠지. 생긴 것이 부족하면 가꾸기라도 해야지. 뭘 믿고 그리 태평하니? 얼굴이 이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 텐데 말이야. 미진은 자기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미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언니, 얼굴이 아름다운 건 한순간에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무엇으로 마음을 붙잡을 건가요? 왕 앞에서 언니가 틀린 한자라도 읽는 모습을 상상하면 안타깝군요. 미진의 얼굴은 금세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해도 결국 왕의 총애를 받는 건 내가 될 테니 두고 보자. 내 지식이 그리 대단하다면 왕 앞에서 실컷 뽐내보거라. 뭐 하긴. 이제 와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니? 생긴 대로 살아야지. 미수는 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태왕태후 마마께서 지혜로운 자는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먼저 후궁으로 드리려 했던 거 모르셨어요? 언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듯 후궁이 되기도 전에 두 자매의 갈등은 고조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후궁이 된 두 사람의 행로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미진의 미모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점점 거만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궁인들을 거칠게 대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왕 앞에 나타날 때면 아무도 그녀의 거친 면모를 떠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달콤하고도 은은한 향기처럼 황제의 마음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지요. 폐하, 오늘도 그토록 많은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저와 함께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소인이 어깨를 주물러 드릴 테니 편안히 계셔요. 아, 시원하구나. 너의 손길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이 네 손이 천국이로다. 폐하, 손길만 천국이옵니까? 어찌 손만이겠느냐? 폐하, 그럼 다른 맛도 느껴보시지요. 황제는 미진의 야릇한 행동에 숨이 멎을 듯한 가슴으로 미진에게 달려들었다지요. 이렇듯 황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미진으로서는 궁 안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미수를 볼 때마다 은근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수야, 책이나 읽으며 고상한 척한다고 왕께서 너를 찾을 거로 생각했니? 사내란 말이다. 편안히 쉴 수 있는 여인의 품이 더 중요하단다. 왕이 좋아하는 건 책 속의 고상한 인물이 아니라 나에게서 느껴지는 향긋한 분내와 짜릿한 몸짓이란다. 호호호. 미진의 말을 들으며 미수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마음속의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그런 미수의 처소에는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중 미진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데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났으며 기침할 때마다 각혈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이 그녀의 처소를 방문하려 하자 미진은 방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폐하, 제가 곧불에 걸려 폐하를 매실 수 없사옵니다. 곧불이 폐하께 옮길까 염려됩니다. 폐하의 건강이 우선이니 부디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미진은 간절히 말하였어요. 왕은 그녀의 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병이 났다면 내가 옆에서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미진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폐하, 소인으로 인하여 폐하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디 원하옵건대 소인의 병이 나으면 폐하를 찾아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어요. 왕은 결국 그녀의 뜻을 받아들이고 돌아섰으나 대신 미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은 미수를 보자마자 명령했습니다. 내 언니가 곧불이 났으니 내가 가서 돌봐주어라. 미수는 왕의 처소 방문에 기뻐했으나 그 이유가 언니를 돌봐주라는 부탁임을 알게 되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기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알겠습니다, 폐하. 미진의 처소에 도착한 미수는 언니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잖아요? 미진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수야,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줘. 특히 폐하께는 이 병이 알려지면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거야. 부탁이다, 미수야. 미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태왕태후를 찾아가 언니의 병세를 알렸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미진 언니의 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고 각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한 감기가 아닌 듯합니다. 태왕태후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경노하며 미진을 처소로 불러냈습니다. 미진아, 너는 왕의 후궁으로서 폐하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자리이거늘 어디서 병을 속이고 폐하를 위태롭게 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냐? 태왕태후의 목소리는 궁궐이 쩌렁거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이는 잠시 지나갈 병일 뿐입니다. 제가 잘 회복하겠사오니 부디 폐하께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태왕태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지나갈 병이라니 어찌 감히 거짓을 입에 올리는가? 너의 병으로 인하여 폐하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으니 당장 이 궁을 떠나도록 하여라.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태왕태후의 결단에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태왕태후 마마, 미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를 이렇게 내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왕태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폐하, 의원의 손길로 이 병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병세를 보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 병이 폐하께 옮기기라도 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믿고 이 결정을 따르소서. 왕은 고심 끝에 태왕태후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진은 태왕태후의 명령으로 궁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처소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꼭 다시 이곳으로 오고야 말 거야. 두고 보라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시 올 것을 다짐하며 궁을 나가게 되었지요. 미수는 미진의 처소 앞에서 일부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다가오자 미수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일을 어쩐답니까? 그리도 고운 얼굴이 엉망이 되었는데 언니 신세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군요. 미진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내가 고자질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지경까지 몰릴 일은 없었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는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야. 미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언니, 이건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에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다들 알고 있지요. 이제 언니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 말고 어디서 치료나 잘 받으세요. 그녀는 미진을 조롱하듯 고개를 돌리며 한껏 웃음을 머금었지요. 미진은 분노에 떨며 미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기필코 너를 내 발밑에 꿀릴 것이야. 그러나 미수는 콧방귀를 뀌며 미진을 뒤로 한 채 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하여 미진은 산속 암자로 병을 치료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진이 궁에서 쫓겨난 몇 개월 후 궁궐에 깊숙한 곳, 태왕태후는 병마에 시달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병문안을 위해 그녀의 침소를 찾았고 태왕태후는 쇠약한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폐하, 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감기 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조카 미수를 황후로 맞아 주십시오. 그녀는 지혜와 품격을 모두 갖춘 여인이니 폐하를 보필하고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왕태후의 서거 후 미수는 화려한 의식 속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드디어 황후가 된 미수는 기쁨과 승리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폐하,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진정으로 이끄시는 폐하의 노고에 손색이 없는 황후가 될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위해 폐하를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은 그녀의 결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황후, 앞으로 황후가 가진 지혜로 나를 잘 보필해 주길 바라오. 왕은 즉위 이후 국경 분쟁과 외세의 위협에 시달렸으며 전쟁에 출전해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마다 미수 황후는 궁궐을 지키고 내정을 돌보며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미수 황후는 궁궐 내의 신료들과 하인들을 철저히 관리하며 혼란이 없도록 했습니다. 폐하께서 계시지 않아도 궁의 질서는 안전하게 잘 지킬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궁궐의 곡식 창고를 열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폐하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그는 미수왕후가 궁과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황후, 그대 덕분에 나는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소. 그대는 단순히 내 황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함께 이끄는 동지요. 미수왕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나라와 폐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저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부부를 넘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전쟁과 궁궐의 평화 속에서 5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진을 잊지 못하고 미진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그의 어머니에게 연통을 넣었고 그리하여 미진 어머니는 미진이 있는 절로 향하여 그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미진은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폐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를 잊지 않고 다시 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은 그녀를 일으키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미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이제 몸이 건강해졌으니 과인 옆에서 편히 지내시오. 미수는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심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고 말했지요. 언니, 이렇게 궁궐에 다시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더욱 무례하지 않게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오. 미진은 미수의 말에 발끈하여 말하였지요. 무례하지 않게 처신해야 한다고? 내가 그대보다 더 잘 알지 않겠소? 미진은 반말로 퉁명스럽게 응수했지요. 미수는 불쾌함을 보이며 말을 하였어요. 언니, 나는 황후가 되었소. 앞으로 얘를 갖추어 말해야 할 것이요. 미수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여 미진을 견제하려 했지요. 미진이 후궁으로 복귀한 이후 궁궐의 분위기가 점차 미묘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의 관심이 점차 미진에게 쏠리기 시작했고 이를 기회로 삼아 미진은 더 큰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황후 미수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은 처음에는 미수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신중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전쟁터에 나간 틈을 이용해 황후를 몰아낼 계략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녀는 시녀에게 미수의 서체를 모방해 가짜 서신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수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왕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왕을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미진은 서신을 전쟁터에 있는 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신에는 황후 미수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왕을 처단하려 한다는 음모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미수를 깊이 신뢰했지만 서신의 내용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수 황후가 정말 이런 일을 꾸밀 리가 없을 텐데. 그러나 서신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위험했으므로 왕은 전쟁하던 중에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돌아온 황제를 보자 미수 황후는 깜짝 놀랐지요. 폐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리 급하게 오셨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오. 그대는 내게 절대 충성한다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런데 이 서신은 무엇이오? 그대가 나를 속이고 있단 말이오? 미수는 서신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폐하, 이 서신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계략입니다. 그러나 왕은 미수 황후의 말을 믿기 어려워했고 신하들 또한 서신의 내용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황후마마께서 이 모든 일을 부인하신다 해도 서신이 존재하는 한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미진은 이제 더욱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매수해 추가적인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미수의 하인들은 미수가 외부 인물과 은밀히 접촉한 장면을 보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마마께서 외부 사람들과 만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폐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또한 미진은 미수의 방에 외부 세력과 관련이 있을 법한 서신과 금전을 몰래 두어 그것이 마치 미수가 외부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미수를 겨누게 되자 왕은 결국 황후의 직위를 박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후, 내가 그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대를 계속 황후로 두는 것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소. 이제 그대는 황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미수 황후는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결백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순간 궁궐 한편에서 미진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수의 절박한 모습에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미수의 고통에 대한 엷은 조롱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미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폐하, 제가 감히 말하건대 황후가 정말 무고하다면 이렇게까지 처절히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황후마마의 충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이상 믿을 수 있을까요? 미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황후마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더구나 증거들이 이렇게 명백히 있는데 어떻게 사실을 숨기려 하시는지요? 하늘도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이처럼 큰 징조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미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진은 이때다 싶어 기름을 더 부었지요. 폐하, 황후마마의 그 강한 충성과 정직함이 과연 진짜였는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전쟁터에 가셨을 때 황후의 통치 능력은 야심을 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통치를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의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진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며 마치 미수의 편을 드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왕의 신뢰를 더욱 흔들기 위해 교묘하게 상황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이 미수를 몰아내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황후의 관을 내려놓고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미진은 곧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황후가 된 후 궁궐은 완전히 재편되었고 모든 권력이 그녀의 손아귀에 있게 되었지요. 황후가 된 미진은 처음에는 궁궐과 나라를 통솔하며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정점에 선 미진은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왕이 국경 분쟁으로 인해 전쟁에 출정하며 자주 궁을 비우자 미진의 욕망은 더욱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공허함 속에서 그녀는 점차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궁궐 내에서 가장 믿음직한 환관으로 평가받던 풍제는 미진의 신임을 얻고 있었지요.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궁궐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며 미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황후마마, 황제께서 안 계시니 황후마마께서 정사를 돌보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오늘 올라온 장기들은 쇼인이 모두 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시할 것은 없사오니 오늘은 푹 쉬셔도 될 듯합니다. 미진은 점차 풍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재야, 너만큼 믿음직한 사람이 없구나. 네가 내 옆에 있어. 아주 든든하구나. 풍제는 미진 황후의 신임을 얻으며 그녀 곁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부재가 길어지자 미진은 점점 외로움과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의 고독을 달래려 했고 결국 풍제에게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진은 술상 앞에 풍제를 불렀습니다. 풍재야, 네가 내 곁에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 궁 안에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너뿐인 것 같구나. 황후마마, 소인은 마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폐하께서 부재 중이시니 더더욱 제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진은 술기운의 풍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를 지키겠다고 했지. 그럼 내 외로움까지도 지켜줄 수 있겠느냐? 풍제는 잠시 당황했지만 미진의 권위와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녀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마마, 소인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겠습니다. 그럼 이리 와 어깨를 주물러 보거라. 아이고 시원하구나. 손끝이 여느 여인네보다 부드럽고 좋구나. 너도 사내라고 너의 손길에 온몸에 찌릿찌릿하니 옹달샘이 흐르는구나. 너도 여인의 몸을 만지니 무슨 반응이 오느냐? 마마 소인 같은 환관이 무슨 반응을 느끼겠사옵니까? 그래? 그럼 어디 보자꾸나 눈빛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수상한데. 그러면서 미진은 풍제의 바지 속으로 손을 쑥 넣었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랍니까? 풍제의 그것은 부풀대로 부풀어 미진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지요. 그날 밤 미진과 풍제는 궁궐 내 금기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황후의 욕정까지 채워주게 된 풍제는 황후의 권력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며 왕국의 흐름을 조종하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답니다. 미진은 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그를 환관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너는 단순히 내 곁에 있는 하인이 아니라 황제가 없는 동안 내 곁에서 내 사내가 되어주거라.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 질대로 깊어졌지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궁궐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황후, 그대는 내가 없는 동안 궁을 지키느라 고생 많이 하였소. 폐하, 고생이라니요. 전쟁터에서 고생하시는 폐하의 노고에 비하면 소인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나 왕은 하인들과 신하들의 미묘한 태도, 그리고 환관 풍제에게 집중된 권한에 대한 불만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신하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궁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 왕은 신하에게 풍제의 움직임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왕은 다시 전쟁터로 나간다는 거짓을 황후에게 말하고 출정을 하게 되지요. 황후, 이번은 출정이 좀 길 것 같으니 내 없는 동안 황후가 고생 좀 해주시오. 걱정하지 마시어요. 폐하께서 안 계시는 동안 궁을 잘 지키고 있겠사오니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황후가 그렇게 안심하는 동안 왕은 철저히 계획한 대로 다시 한번 궁궐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숨어들었습니다. 왕은 궁궐 내에 비밀 통로를 이용해 몰래 들어와 몸을 숨기고 있었고 궁궐 안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목격하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왕은 궁궐 안의 어둠 속에서 황후의 방을 향해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황후의 자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방문을 확 열어젖혔지요. 그곳에서 왕이 목격한 장면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황후와 풍제는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몸을 맞대고 뒹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황후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냐?
함부로 방문을 여는 자가 죽기를 각오했단 말이더냐? 라고 문 쪽을 쳐다본 미진 황후는 그만 그대로 얼어붙었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기어와 황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황제의 표정은 싸늘했고 왕은 미진이 잡은 도포 자락을 뿌리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미진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폐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냉정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어디 얼굴을 들고 와서 뻔뻔하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한단 말이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썩 물러가시오. 미진은 황후의 복장을 벗고 호화로운 처소를 떠나 외딴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지요. 풍제 역시 왕의 명령에 따라 차명에 처하며 궁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진과 풍제의 비극적인 몰락은 궁궐 안팎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미진의 계략이 드러난 후 궁궐 내에서는 미수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이 만든 거짓된 증거와 모함으로 인해 미수가 억울하게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하들은 황제에게 미수의 복귀를 건의하며 그녀가 과거 황후로서 궁을 잘 다스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폐하, 황후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과거 황후로서 훌륭히 궁을 다스리셨던 미수 마마를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왕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 후 고요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왕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지. 오히려 나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 다시 황후의 자리에 복귀하여 내 그동안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싶구나. 왕은 그 말을 마친 후 미수왕후의 복귀를 명령하였답니다. 황후, 그대에게 다시 황후의 자리를 돌려주게 되어 기쁘. 그동안의 모든 일은 내가 저지른 실수였소. 그대를 의심하고 직위를 박탈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미수는 그의 사죄를 깊이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제가 겪은 고통은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다시 폐하를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폐하를 보필하는데 더욱 신중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황후로서 다시 복귀한 미수 황후는 왕의 신뢰를 다시 얻으며 궁궐의 질서를 되찾아 나갔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요. 이는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는 뜻으로 너무 지나친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들꽃야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을 내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후회를 조금 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매주 재미있는 이야기 놓치지 않고 시청 가능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